안녕하세요. 30년 존버 존버냥입니다. 오늘은 어제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GME가 기관과의 일기토를 했죠.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테슬라 어닝 쇼크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다른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저도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왠지 일단 오늘 성적부터 보자면 어제 새벽에 1월 28일 지금 찍는 시간은 저녁 8시 40분인데 어제 새벽에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에 ARKG를 14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매수를 하는데 돈이 좀 더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150만 원 정도 추가 매수를 했어요. 이유는 네 가지인데 현재 테슬라가 조금은 너무 과열돼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때 1시인가? 그쯤에 샀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이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뭐 테슬라도 꾸준히 살 거지만 ARKG가 생명공학 그다음에 또 뭐지? 게놈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쪽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시우드나 이런 각종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ARKG 올해는 2021년에는 전기차보다 이쪽이 조금 더 핫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었고 또 제가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쪽에는 이쪽 테스트 주식을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AIKG를 좀 매수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또 챙김과 동시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것 그리고 어 약간 비중이 테크주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분산 겸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했는데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어, 원래 1억 7,500만 원 정도였는데 150만 원 추가로 매수를 했음에도 1억 7,3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가 떨어진 이유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EPS가 1.03달러였는데 이제 실제로 나온 금액은 80센트였다. 일단 어닝 기대 수치가 좀 EPS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대신에 매출은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고 매출은 많이 나왔지만 EPS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뭔가 굉장히 핫한 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해서 장중에 864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820까지 떨어졌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장 가이던스는 연평균 50% 성장 달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21년보다 더 빠른 배송 성장을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델 S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죠. 모델 S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배송은 모델 S 업데이트된 버전이 2월부터 시작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FSD가 구독 기반으로 이제 곧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너무 아까 보니까 900만 원? 하나로는 900만 원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독으로 하면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FSD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면이 있고, 또 테슬라 입장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뭐 그런 사업 비즈니스 구조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오히려 저처럼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으로 하면 그래도 좀 싸게 쓸 수 있잖아요. 아마 그리고 대신에 구독으로 했을 때는 전체 가격이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훨씬 높겠죠. 이거보다 비용이 10,000달러보다. 그렇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좀 저는 이게 과연 괜찮을까 싶긴 한데, FSD를 구입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전송할 수 없다.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좀 걱정이 돼요. 이게 만약에 내가 구입한 FSD를 구입을 했는데 다른 차를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다른 차로. 근데 그걸로 못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괜찮은 거 맞나? 약간 좀 고객 입장에서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오히려 좀 안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진도 당연히 영업이익 자체가 줄었으니까 4분기 총마진 19.2%. 근데 19년 4분기 이후로 최저치다. 최저치다. 그래서 좀 아마 EPS 그리고 총마진 이런 게 줄어드는 것 자체가 좀 시장이 안 좋게 가장 반응한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대신에 또 하나 좋은 점은 긍정적인 현금 흐름. 19년에 비해서 19년에 10억 8천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27억 9천만 달러. 이거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테슬라가 위에서 이 마진이 줄어든 이유도 계속해서 그 R&D에 힘을 굉장히 많이 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넉넉하다. 테슬라가 거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진짜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투자를 망설였던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요거를 보면은 사실 여기 이 구간은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 세력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기관들이 공매도로 계속 눌러왔죠. 진짜 파산할 뻔한 적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뭐 19년에도 있었고 파산하려고 할 때마다 막 트위터에 남기기도 하고 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유재산을 팔아서라도 테슬라를 지키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이혼도 당하고 뭐 이혼은 좀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실 굉장히 정상적으로 올라야 했을 이런 주가가 계속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있었던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테슬라 정말 좋은 회사인 거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의 1억 가까이 들고 있죠. 하지만 너무 빨리 오른 것도 사실이다. 네. 너무 빨리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어,
아마존의 초창기 그리고 뭐 애플의 처음이다 초창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기울기가 가파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가팔라서 좀 천천히 갔으면은 좋겠는데 일론도 그때 분할 분할 후로 계산을 해도 그때 한 400달러 땐가 이쯤에서 너무 높다 트위터에 테슬라가 지금 너무 주가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아마 좀 많이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너무 빠르게 가는 것 자체가 기업한테 뭐 좋은 면도 있겠죠. 현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일 수 있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너무 꿈을 심하게 먹고 자라나 버리면은 그거에 실망했을 때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라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건 다시 좀 돌아가서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되게 아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 조금 천천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다. 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아까 여기서 마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R&D 비용을 계속 높게 가져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테슬라가 전기차 말고도 태양열이나 아니면 ESS 전기 저장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산업 쪽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보링 컴퍼니라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들을 위해서 R&D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좋은 상황이라고. 오히려 만약에 R&D가 비용이 낮아지고 했으면 오히려 테슬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애초에 저는 테슬라를 최소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30년 지나도 60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처럼 혹시 20대나 뭐 30대 초반인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히려 저는 싼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횡보하거나 계속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짧게 테슬라를 가져가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30년 존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하나가 분명히 다를 수도 있겠죠. 저는 테슬라 전성기는 저는 한 제 예측이나 그리고 다른 뭐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한 35년도 30년에서 30년에서 35년도쯤이 전성기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던데 저도 한 35에서 저는 40년도쯤이 가장 전성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쯤에는 아마 시총 1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시총 1위를 달성하고 나서 사실 애플도 굉장히 지금 전성기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잖아요. 물론 혹자는 뭐 애플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애플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가 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막 추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성기가 오고 그리고 그 뒤로도
뭐 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 배당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테슬라 비중을 높게 가져가도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초에 테슬라를 그렇게 가장 큰 비중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제 논리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그리고 지금 기가 텍사스를 짓고 있죠, 열심히. 이게 3개월 전에 사진. 그리고 요게 지금 사진. 이게 지금 사진인데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3, 대망의 모델 3인데 지금 주행 거리가 그래도 꽤 늘어났죠? 628이고, 그리고 이게 제로백이라고 하네요.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100km까지 가는데 2초면 된다. 아마 이거 롱레인지가 아니었던 걸로 롱레인지는 3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리고 마력도 1000마력. 와, 장난 아니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차에 대해서 솔직히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수치가 아마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뭐라고 해주세요, 댓글로. 그리고 아까 외관에서도 바뀐 부분이 몇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저는 크게는 잘 모르겠고, 근데 내부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내부가 진짜로. 특히나 여기 핸들이랑 그 다음에 여기 액정.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17인치 액정이거든요. 이게 17인치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위쳐라는 게임이 들어가 있죠. 위쳐는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거의 오픈월드라는 장르, 그러니까 세계가 되게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가상현실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도로와 그리고 RPG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르를 되게 오픈월드라고 요새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타지 세계관에서 괴물이나 마녀 등을 잡는 그런 헌터의 얘기인데 이게 고티를 엄청 많이 받았죠. 고티는 뭐 기네스상 그런 게임계의 기네스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명작 게임인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아마 다른 유튜브들에서도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단순히 게임이 들어간다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게임은 조금 자신 있나? 롤은 잘해요. 어쨌든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게임 성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콘솔 게임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폴아웃 시리즈도 사실 콘솔 게임 위주죠. 콘솔 게임이 원래 사양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런 게임 자체를 여기 넣어놨다는 말은 우리 나중에 FSD가 활성화되면, 이건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는 안 올렸지만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하던 건데, FSD가 완성이 되면 이 안에서 차를 그냥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2019년도인가? 2019년도 맞을 거예요. 그 넷플릭스에 차를 디자인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는
차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차를 디자인하고 어떤 생각으로 차를 디자인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내놓을지,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살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발을 할지,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이런 것들을 막 그 과정을 1시간 정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미래는 차는 그냥 하나의 기존의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거다. 인식을 할 거고, 2025년, 뭐 2030년이 되면 차가 정말 하나의 집처럼 이렇게 사용될 거다. 안에서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 안에서 정말 온갖 것을 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근데 굉장히 테슬라는 그걸 빨리 실현했죠. 거기서는 2025년도쯤에 그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는 2021년인데 벌써 1억 건들을 지금 실현을 시키고 있죠. 꿈을 꾸는 거랑 저는 실제로 실현을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실행을 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안에 이런 17인치 액정, 그리고 FSD, 그리고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10테라플롭스. 네. 이게 처리 성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PS5 그리고 엑스박스 새로 나온 기종이랑도 성능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세세하게는 뭐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성능이 비슷할 정도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말했던 오늘날의 최신 콘솔과 동일한 수준으로 차 내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이게 앞좌석에도 액정이 있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다 같이 아빠, 뭐 엄마, 그다음에 애기 동생 이렇게 네 명에서도 같이 나중에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 같이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연을 즐길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뭔가 나중에는 뭐 제 생각인데 뒤에도 다 생기지 않을까. 큰 게 이거는 지금 사실 너무 작잖아요, 액정이. 근데 이렇게 생길 거고, 또 연결 상태 다중 장치 블루투스 요 안에서도 여러 개를 연결해서 뭐 뒤에도 나중에 생기겠죠, 연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차가 작은 복합 문화 공간이 되는 거죠. 예시로 들자면 플스방, 그리고 뭐 제가 학생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멀티룸 카페라고 해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사진 찾기가 힘드네. 미리 찾을 걸 그랬네요. 없네. 어쨌든 이게 예를 들자면 이 공간, 차 공간 자체가 하나의, 왜 이래, 플스 방이 되는 거죠. 플스도 할 수 있고 닌텐도도 할 수 있고 모바일 게임도 다 같이 할 수 있고. 모바일 게임은 뭐 배그 같은 걸 같이 연결해서 빠르게 뭐 속도를 손실 일 없이 빠르게 뭐 파티를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거나, 배그가 아니더라도 새로 나올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겠죠. 차 안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게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 같이
뭐 아빠 엄마가 아니더라도 친구들끼리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FSD 돌려놓고 차 안에서 뭐 4인용 게임, 그 다음에 5인용 게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저는 근데 100%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발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저는 사실 제 영상을 늦게 찍었지만 예전부터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기 안에 분명히 다양한 게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이게 다 디스플레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그리고 차 뒤쪽에 그냥 모든 곳이 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 안에도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도 있죠. 유리창도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앱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창문에 오늘 날씨, 기온, 그 다음에 간단한 뉴스 같은 걸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미래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앱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 창문에서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우리 주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테슬라 플랫폼, 폼까지 적기가 귀찮네요. 어쨌든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먹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안드로이드 있고, 그 다음에 iOS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 거죠. 테슬라 플랫폼 해서 앱 개발을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도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은 앱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랬죠. iOS부터 시작을 했지만 iOS에서도 안드로이드로 가고, 뭐 반대로 안드로이드에서 iOS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그 플랫폼에 있는 개발자들이 늘어나면은 테슬라한테도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앱이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나중에 개발자들이 이 테슬라 플랫폼으로 많이 넘어오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애초에 지금 저런 액정을 달고 저기다가 이런 앱들을 넣어놨다는 얘기는 우리 플랫폼에서 단순하게 여기다가 뭐 안드로이드가 들어오게 할 거다, iOS가 들어오게 할 거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체적인 테슬라 플랫폼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 받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게임사들도 앞으로는 테슬라 플랫폼용을 따로 개발을 하겠죠. 플스5, 그 다음에 엑스박스, 뭐 닌텐도, 그 다음에 요새는 뭐 모바일로도 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PC 이런 데에서 쓰는 것처럼 테슬라용 게임이 개발을 게임을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나중에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도 한 30년? 아니다. 30년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네. 한 35년, 40년쯤에는 이 앱스토어 나오는 수익만으로도 테슬라 전체 수익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테슬라 플랫폼 앱이랑 앱, 그리고 FSD를 포함한 거예요. 보험은 빼고. 네, 정말 소프트웨어만. 자체적으로 뭐 FSD 말고도 자체 자동차 옵션이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 나중에 분명 해킹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해킹해서 뭔가 제한을 푼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다른 분들도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겠죠. 테슬라를 한 2020년 전에 2020년 전에 투자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보셨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거 제가 기록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크다 보니까 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차량 내부. 오늘 이 발표가 앞에서도 안 좋다고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것도 정말 큰 이유 같아요. 오히려 이거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할 거야 라는 의지를 저는 이 액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앱들 다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캣퀘스트 이것도 그리고 스타듀밸리 제가 요렇게는 해봤거든요. 폴아웃이랑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게임들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이게 여기에 앱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거야 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뭐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 있죠. 이게 아마 보스? 모노보스 아니고 보스랑 한 걸로 아는데 보스가 R&D 해가지고 그 기술을 탑재한 걸로 아는데 저는 음향에는 별로 크게 관심은 없지만 이게 좋은 거는 게임 할 때나 그리고 영화 볼 때가 아무래도 영화 볼 때 그리고 음악 들을 때 제일 좋겠죠. 네.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적재 공간이다. 이거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넘어가죠. 그리고 어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GME라고 게임스탁이라는 그런 주식이 비디오 게임 파는 그런 가게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용산이 아니고 어디지? 뭐 용산도 있겠죠. 게임 CD 파는 곳. 게임 CD나 아니면은 요새는 PS5, 뭐 닌텐도, 엑스박스 타이틀 파는 그런 전자상가 뭐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하나 링크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네. 개드립이라는 사이트고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겼어요. 게임스탑이라고 해서 물론 CD나 이런 게임들을 파는 곳, 게임 관련 기기들, 뭐 조이스틱이나 게임 본체도 팔겠죠. 그래서 요 주식이 원래 제가 알기로도 엄청 낮았던 걸로 아는데 여기에 기관이 이제 공매도를 친 거예요. 공매도를 쳤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게임 CD 파는 산업이 미래가 크게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없거든요.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지만 요새 다 온라인 게임 아니면 모바일 게임 그리고 심지어 플스나 뭐 엑스박스 이런 것도 구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래가 없는 그런 주식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에는 오타쿠들을 너드라고 찐따들을 너드라고 하죠. 저도 너드입니다만 그래서 찐따들이 이제 한번 기관을 조져보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게이머들은 돈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제 그 여자친구도 게임 좀 회사에 일을 하는데 돈을 정말 게임에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게임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추억이 있는 장소다. 너희가 이거를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너희가 이걸 공매도를 쳐? 너희 한번 이때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매도에다가 이제 엿을 매기려고 갑자기 사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기관 입장에서 20달러 이상 오르면 계약수의 100배만큼 쳐맞게 된다. 뭐 이 정도로 맞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매도를 쳤으니까 오를수록 손해가 나는 건 정말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너드들이 계속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어제 어떻게 됐냐면 어제 이게 아마 그저께일 거고 그저께도 100 뭐 40몇 불인가 시작해서 제가 봤는데 40몇 불이었어요. 그때 40몇 불에선가 그날 150불까지인가 가더라고요. 아마 이날 여기까지 154불인가 아무튼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제가 아니죠. 자꾸 어제라고 하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1시쯤 12시부터 이제 1시 사이에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서 11시쯤에 요렇게 수직 상승을 했어요. 프리마켓에서 이미 이제 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350달러인가?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최대 이제 이날 정말 많이 올랐죠. 프리마켓에는 지금 380달러 이렇게 갔었고 종가는 347 이렇게 가서 아마 제가 알기로 기관들도 꼬리를 내리고 우리가 졌다 이러고 팔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웃긴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재밌는 얘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본 사람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저는 조금 이거를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저는 물론 팔지 않을 거예요. 뭐 설사 저는 한 30%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팔자는 주의가 아니라서 애초에 맞출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는 해놔야 되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이거 보고 제가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당연히 뭐 해지 개념도 있지만 미국 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하고 그리고 가장 자본주의 반영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어디서 많이 보던 네, 한국에서 많이 보던 이런 작전주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진짜 조금 많이 지금이 과매수 그리고 조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이 분명히 전체로 봤을 때 위험한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또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조금 이런 현상들에 주목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걱정을 하게 되네요. 당연히 4차 산업혁명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제 분야니까요. 저는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니까 당연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너무 이런 현상들이 이거 말고도 뭐 AMC도 있고 그리고 오늘 또 핸드폰 기업 하나 중에 지금 기억이 안 났는데 옛날에 핸드폰 제조업체 중에 한 군데도 또 이렇게 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걸 보고.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보고 폭락이 올 거야 도망쳐 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주절주절하는 라디오 같은 유튜브다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재밌게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조심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어, 결론은 역시나 오늘도 존버가 답이다. 바이 존버냥. 이거는 제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네. 뭐 결론적으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존버를 할 겁니다. 네. 저는 설사 한 50%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존버를 할 거고 그럴 만한 또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주식에만 모든 돈이 또 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멘탈에도 안 좋으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을 굉장히 길게 찍었는데 잡소리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저번 첫 영상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역시 어, 저는 편집을 막 해가지고 빠르게 막 내용 전달을 한다라기보다 그냥 이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보면 재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제일 커요. 누가 이거를 당연히 봐주시는 분들 있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고 한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주식을 샀고 왜 샀고 그리고 이걸 어떤 생각으로 샀고 이게 틀렸는지 아니면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싶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주식에 관해서는 진짜 너무너무 초보다? 이거는 뭐 20년, 30년 지나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피드백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조금은 그래도 전문가 비스무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30년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예, 저같이 재미없는 사람도 보는 분들이 계신다면 같이 또 얘기도 하면서 제가 노가리 까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여기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걸 몇 년 하다 보면 분명히 보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가지만 나중에 요렇게 떡상을 하게 되는 뭐 유튜브가 하지 않아도 저는 솔직히 정말 괜찮은데 근데 뭐 투자에서는 성공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요렇게 뭐 요렇게 10년, 20년, 뭐 30년 그리고 뭐 그 뒤로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는 지금 너무 기니까 44분이니까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사실은 나중에 50년, 100년도 생각을 해요. 네. 나중에 우리가 500살까지 살지도 모르는 일이고 평생 살지도 모르는 영원히 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투자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가급적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봐주셔서 아니 너무나 아마 주식 영상 중에 제일 길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영상 제일 길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자주 찾아올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존버